네, 민주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한 배경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이른바 언론 플레이로 서거했다는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권의 반발이 거셀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리권 들어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엄정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통령 발언은 한 달여 만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호가 처음 겨냥한 살아있는 권력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상징이자 정권 실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청와대와 법무부도 사후 통보받을 정도로 철통 보안 속에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전해지면서 압수수색 당일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 가족 출국 금지 사실과 압수수색 때 확보한 문건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지도부 발언과 공식 논평 등을 통해 검찰 성토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 이러한 법 위반, 이것은 과거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행위였습니다. 흡사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다시 재현해 보는 듯합니다.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지난 2009년 언론 매체는 노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강실업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본인 몰래 1억 원짜리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런 진술을 한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파문은 커졌고 보도 열흘 만에 노 전 대통령은 서거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총괄한 인물은 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임채진 검찰총장. 여당 내부에선 검찰이 이번에도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언론에 확인 안 된 피의 사실을 흘리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별건 수사, 그다음에 수사정보 유출 등과 같은 그런 잘못된 관행은 이번 기회에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하에서는 바로잡아야 됩니다. 여권의 반발은 특히 조 후보자마저 꺾이면 검찰개혁을 이뤄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비판 수위가 높아질 경우 문 대통령이 파격적이라는 평가까지 받으며 힘을 실어준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